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2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화요일 같은데, 금요일 같은, 연휴가 끝나고 또다시 주말로 넘어가는, 금요일,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날짜가 조금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쉬는 날이죠. 근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쉬는 것보다 주식 매매하고 싶다라는 열기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시즌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또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여전히 주식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약간 또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저희만큼 그렇게 뜨겁지 못합니다. 약간 뜨뜻미지근, 그래서 뭔가 좀 회복은 해야겠는데 계속 악재성 흐름들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얼만큼 잘 견뎌내느냐, 이런 시장의 패턴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강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밀리진 않고, 그런 쪽에서 보통 예전에 미국 시장 흐름 보게 되면 그래도 바닥 확인했다, 아예 지난 저점 때 대충 확인했다 그러면 한번 툭툭 튀어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이런 표현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려고는 하는데, 장중에도 보니까 이란도 그렇고, 악재 블루아울이라고, 파란 부엉인가요? 이 펀드 관련된 쪽도 그렇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거 잘 소화했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낫긴 한데, 소화가 문제가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되면 또 배탈 나요. 그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턴하는 과정들을 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오늘 또 미국의 지표들이 또 이만큼 발표가 됩니다. 오늘 시장으로는 GDP 성장률, 거기다가 PC 지표, 개인소득, 소비지출, 소비자 심지수, 이런 거 딱 발표됐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 금리 인하할 수 있니 없니? 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대 마라 라는 쪽에서 시원한 답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일단 버틸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는 모습들이 세진 않고, 그렇게 되면 일단 세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한 23,000, 22,900 요 저항대 여기를 안착을 해서 다음으로 가기 시작해야 아유 한풀 돌렸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요 저항대 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탄력들을 확인하는 게 지금 1차적인 목표고, 이게 되기 시작해야 다음 주 가서 아유 미국 시장도 한풀 놓였고 우리도 또 추가로 가즈아 이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요즘 누가 촌스럽게 미국 얘기해요. 그냥 미국 얘기 됐고 한국 증시만 쫙 하는 게 제일 맞겠죠.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그렇다. 아직은 견뎌내는 시장이다 라는 쪽에 미국 증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또 미국 증시가 밑으로 축 처진다 그러면 고민거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체크하자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오늘 이 미국이 이란 공격 가능성,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다 라는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이 좀 많아 보이는 시장이었지만, 막상 매크로 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러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 달러가 예전 같은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또 달러 약세기 쪽에서 또 크게 변하는 모습도 없고, 금리도 그냥 정체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확 또 뭐가 들어가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재료고, 이란 공격 가능성과 이란과 미국이 좀 붙는다는 쪽에서 지난번처럼 작년이었나요? 한번 이란 핵시설 관련된 쪽에서 한번 훅 하고 훑고 지나가고,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한번 공격하고 지나가고, 딱 그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 한번 반격하고 그 다음에 끝, 이런 쪽의 변화를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지금 반응하는 쪽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소폭 강세, 금리도 한 4.07, 0.1% 하락했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면은 지난번에 4.2보다 4.07 이렇게 돼 있고, 금리는 그러니까 채권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채권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이에요. 4%, 4.2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슬슬 채권 매수가 더 우위한 시점으로 가지 않나 라는 쪽에서
채권은 롱 입장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건 뭐 예전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좀 더 채권 가격 상승, 금리는 하락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전략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추가적인 지표들 보면서 연준 의장, 워시 의장의 청문회 쪽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금리는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하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는 게 맞다고 그냥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율은 한때 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또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일단 1450원대 그대로 돼 있고요. 거기다가 그나마 위험 자산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약간 불안감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반응했을 텐데 좀 그렇지 않고요. 게다가 유가도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끝판왕은 유가 아닙니까? 근데 또 거기다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란 이런 우려감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70달러대 넘어가도 뭐라고 못할 분위기인데 그래도 66달러, 7달러대에서 여기서 버틴다?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직 강렬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금, 은, 구리 이쪽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과 실물자산과 유동성 그리고 또 안전자산 현상까지 나와서 대피를 한다 그러면 이쪽들이 반응을 크게 했을 것 같지만 이쪽도 일단 정체를 보이고 있다. 요런 정도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저희 연휴 사이에도 이런 얘기 계속 들렸었죠. 중동 지역에 미국 항공기 집중 배치한다. 그리고 또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바로 영향을 끼쳐서 뭔가 액션들이 쭉 나갔다. 그러면은 아마 엠바고라고 그러죠. 예, 아마 언론도 통제하고 그래서 이제 공격이 임박돼서 뭔가 빠르게 대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나중에 결과를 아는 그런 정도로 급하게 파파파박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뉴스를 더 많이 보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느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관련된 쪽에선 이런 이제 봐라 우리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뉴스를 저희가 알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바로 비밀 데모가 빠바박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알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란을 압박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려고 이렇게 뉴스가 더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되게 자세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이 집중 배치했다, 호르무즈 해협 앞에 항공모함 2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나온 거는 봐라, 너 협상 제대로 안 하면 지금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지금 격돌이 나온 건데 격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강하고 해서 자 한번 예 협상하자 쪽으로 가는 하나의 지렛대라고 쓰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일간의 기한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게다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일단 주말이 고비다라고 평가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요런 관점 쪽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일단 약간 최고적으로 주말 사이에 들어가면서 뭐 핵협상 아니면 모든 협상들의 타결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이제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좀 다른 군사적 액션이 취하는 거와 조금 좀 다르다라는 쪽으로 좀 느낌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에 좋은 대화 계속 그래서 군사적 압박과 또 이런 또 외교적인 그 어떤 대화들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서 아직은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것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나오진 않는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 쪽과 이란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주로 이란과 관련돼서 뭐 리비아도 그렇고 그 헤즈볼라 뭐 요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도 일단 되게 조용해요. 그러면 이란과 함께 우리 같이 미국에 맞설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뭐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조용합니다. 이쪽들은 일단 우린 이란 편이라고 하지만 뭐가 막 이렇게 또좀 그 중동 쪽으로 미국의 군사력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결과는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닌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블루하울 요 관련된 쪽에서 요거 한번 지난번에도 언급이 좀 나왔던 쪽이들이죠. 펀드 판매 중단 소식으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AI 인프라 기술 업종 투자가 비중이 큰 펀드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뭐 이제 또 빅테크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낙폭이 커지고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대출도 부실하고 위기설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12월 달이었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투자 처리한 업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많았던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그래도 위험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환매가 중단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잠깐 저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펀드 환매까지 중단됐다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회사 얘기는 자산 매각가가 한 99.7% 거의 100%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위기는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래도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장중에 쫙 빠지다가 이제 낙폭을 축소했다라는 쪽에서 아직 그래도 좀 휴라고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여파, 약간 좀 그로 인해서 투자한 업체들이 또 하나 좀 걱정스럽게 이거 정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것들, 이게 결국에는 취약하다는 증거죠. 취약하다는 증거로 보고 있는데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큰 건 같진 않은데 루머나 소문만 가지고도 주가가 휘청휘청 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아직 볼 정도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회사가 해명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뉴스 가지고도 시장의 심리가 출렁출렁 거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는 그래도 메타랑 좋은 관계 나오다 보니까 메타도 반등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가 이런 얘기들 있죠. M7 이번에 미국 시장이 못 가고 비미국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소외가 되면서 일단 주가도 소외되고 정체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덜 비싸진 상태. 하지만 저평가 수준은 아니야. 뭔 소리입니까 이게? 네. 사란 얘기에 말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살 수는 있다. 네, 하지만 그만큼 아주 소외가 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평가는 아니다.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아직 미국에 대해서 강렬하게 예전만큼 좀 강한 쪽들은 아니고 하지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이런 때가 기회야 라고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항상 시장이 안 가고 소외되고 그럴 때 대응하는 거 거기다 또 비중 늘려가는 거 좋긴 한데요. 지금 아직은 강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쪽은 미국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물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부각받는다 그러면 거봐 내가 저점에 매수한 거 맞지? 하하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강한 시장을 알고 거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인기를 간 건 좀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 재작 2024년도는 저도 미국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자산 한 50% 이상 매매했었죠. 근데 지금은 20%도 안 됩니다. 예,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살짝 또 한국 증시 집중해야 되는데 피곤해요. 미국 보고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고 잘 자고 한국 증시 매매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트렌드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그 트리거는 바뀌면 그때 보는 게 낫겠죠. 그런 쪽인 것 같고 보니까 월마트 예상보다 예상 부합한 실적인데 생각보다 좀 약간 기대는 이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는 이하다라고 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고 중고차 업체 카바나 실적 부진 약하고 거기다가 또 이베이 강하고 쿠팡 영업 정지 가능성 없다는 보도 나오다 보니까 또 올라가고 근데 장 초반에만 5% 오르다가 그냥 다 빠지긴 했고요. 예. 디어 같은 경우도 요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어, 캐터필라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농기계 그리고 또 건설기계 이런 쪽들이 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다. 한쪽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고 국내 증시로 가보게 되면 일단 지금 야간 선물이 0.03% 그냥 약보합대로 눈치 보기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만큼 뭐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뭐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또 여기서 한 5천대 밑에서 주르륵 올라가다 보니까 한 또 700포인트 한 12%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또 살짝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쉰다 빠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요. 밀린다 그러면은 이때가 기회야 또 자금들 쭉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가 꺾인다라고 볼 수 없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도 반도체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고점에서 그래도 좀 쉬었습니다. 근데 양봉입니다. 그런 쪽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런 저항이 아직 그런 테크놀로지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온 저항대예요. 이번에 한번 저항 맞고 이번에 저항 맞고 두 번째에서 영차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요 저항에 대해서 힘이 돌파돼야 그 다음에 450달러 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이겠죠. 딱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혹시나 한국의 반도체를 추정한다. 약간 좀 정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디서 무슨 그런 소리, 예. 한국의 반도체를 어디다? 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이겠지만, 샌디스크도 그래도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 모습들이고, 그냥, 좀 강했던 모습들 위축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이 고점대를 돌파하려고 시도가 하는 모습들. 샌디스크가 조금 더 탄력이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마 요 자리, 그래서 요 자리, 한 60달러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그것도 저항이긴 저항이에요. 그러면 그때에선 또, 예, 약간 고민스럽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려는 모습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쪽들의 두 주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을 앞두고 또, 뭐 주말 사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면 약간 정체 아니면 조금 매물 소화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5천 예 지금 이격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00선 초반 네 정도 한 아직 예측을 못 하겠어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려도 아직까지는 뭐 5천 그러니까 요거만 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단기 평선 안쪽에 그러니까 5,600선 초반입니다. 오른쪽에서 잘 지지하고 큰 이상 없는지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섹터의 색깔 그러니까 반도체가 쉬어서 지수가 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섹터가 다 쉴 것이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런 쪽들 코스닥은 솔직히 지난번에 한 1,090선 1,100선 밑으로 쭉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더 가동을 약간 코스닥 쪽에 강하게 좀 배팅을 들어갈까라고 했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바로 추세 전환이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나온 모습들 그러면 1100선 1090선 쪽에서 지지권 강한 모습들이고 추세 전환이 강하게 나왔다. 거래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추세 전환에 대한 강력한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거고 물론 갔다 보니까 오늘 아침 오전 쪽에는 쭉 하고 매물 나오면서 약간 좀 무겁게 나오다가 그걸 다시 소화하고 돌리는 모습으로 꼬리 달고 딱 맞춰놓는다. 그러면 이 앞에 거 1180, 1200선 안착하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쪽으로 가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코스닥이 변한다. 물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함께 쭉 뭐 2차전지 예 그리고 또 바이오 이런 것들 알테오젠 뭐 에코프로 이런 쪽들과 함께 이 주축으로 인해서 쭉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1200선 들어가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 쪽에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것과 이번에 올라간 거는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들이 주도가 돼서 그렇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쪽에 나오는 코스닥과 이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멘텀 있는 중소형주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색깔들이 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장세가 코스닥이 안정되고 중소형주 장세가 온다. 저는 왠지 가슴이 뛰어요. 저는 왠지 뭐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9월 달에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망한다고 했던 회사입니다. 회사? 예. 잘 기억해보세요. 다 지금 벌써 1년도 안 해서 다 잊어버리신 겁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 뭐 하는 거냐? 예, 사면됐더니 일도 안 하고 있다. 라는 쪽에서 파운드리 망한다. 이런 쪽에서 그때 5만원, 6만원대에서 지금 20만원이에요. 638. 3배가 올라 있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 가지고 자금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형주급이라고 볼게요. 소형주급은 너무 좀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형주급의 종목들은 코스피 5,000원 시대가 넘어가는 시대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있느냐 아직까지 목마른 쪽들은 너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이 끌어가는 장세와 판타지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판타지에 나도 동참하겠다. 파라다이스로 가자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에서 모멘텀 그리고 저평가 흐름들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물 들어온다 이런 쪽들이 더 탄력받을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소외된 쪽들 그리고 수급 좀 들어오는 쪽들 그리고 또 중형주급인데 이번 4분기 실적 쪽에서 뭔가 기대감을 안고 올해에 대한 것까지 약간 밝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되면 이런 거 맞춰가게 되면은 소외는 즉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쪽들까지
있던 것까지 확인된다 그러면 중형주 종목들이 더 탄력받을 시기라고 소형주까지 다 포함해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에고프로 사요? 물론 그거 사는 것보다 그런 것 쪽들은 차라리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아니면 ETF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이걸 다 이쪽으로 넣지 마시고 코스닥 쪽을 커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갖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비교적 초기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쪽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한 쪽들은 조금 더 대응은 종목적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다음은 그렇다 지금은 패시브가 이끌어가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착해 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마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 아래 액티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액티브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종목과 섹터를 더 집중적으로 본다는 그들의 전략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나온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하게 종목들이 반응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2월 말 정도쯤부터 설정되고 움직임이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구성된 항목들 보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또 시장은 그쪽으로 또 챙겨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관 동향 그리고 또 사모펀드 동향 이거가 더 중요하게 수급적으로 작용하면서 왜 이렇게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 사고 있지?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분명히 고개를 쓱 들어가는 섹터가 주도 섹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챙길 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외, 수급, 그리고 4분기 실적 플러스 이런 관점들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은 시장의 변화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하면서 좀 더 전 개인적으로 이럴 때가 더 가슴이 뛰어요. 야, 종목 장세가 오는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뉴스 몇 개 좀 통해서 시장을 한번 마저 본다고 하게 되면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1조 7천억대 적자를 봤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과 배터리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삼성 SDI가 이끌어가는 쪽들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ESS 쪽 하반기 쪽에 강화시키겠다는 쪽에서 이쪽들 이끌어 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우리 이쪽도 얘기 나올 것 같고 4680 원통형 이쪽에서 지금 성과 내오겠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단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4680 결국에는 전고체와 4680은 일단 로봇 쪽으로 또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ESS는 당장 실적 방어가 나올 거고 그럼 요 관점들로 본다. SDI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를 또 끌어올리는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고점에서 미리 반영하면서 탁 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기 저항이죠. 근데 오늘 이거를 좀 잘 소화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월봉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강했다가 이제 거래 딱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매물 소화가 저점에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45만원, 46만원대까지 열려있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거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안착했습니다. 그러면 열어놓긴 시작해야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신흥 SEC 상하 프론테크가 옛날 종목들인가요? SDI 관련 쪽들. 그러면 한중 NCS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LG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가, 이러면서 움직일 것 같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반응도 오늘 한번 보셔야겠죠.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부진 작년 원래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 한다고 했다가 회사 측에서 아직 꺾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더 한번 고생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올해는 이익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중국 규제 나왔고 미국 태양광 시장이 한화 큐스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올해는 턴어라운드 된다. 라는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하나솔루션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그거는 실적 턴어라운드는 시기만 조금 좀 지연됐을 뿐 언제든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삼형제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화 쪽 하나가 분리가 됐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비전과 하나갤러리아 이쪽들이 하나가 이제 구분됐고 두 형제 남았습니다.
이쪽들이 가장 시비적인 게 한화 솔루션, 그리고 한화, 그리고 한화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 둘도 분리를 하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완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야 제대로 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되겠죠. 하나에너지의 김승현 회장부터 삼형제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간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더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 솔루션이 강하게 되면 한화가 들어간 거예요. 한화가. 예, 그런 쪽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화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주가도 일단은 예, 멈칫멈칫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그냥 차라리 사업회사와 탄력받는다 그러면 다시 눌림목 받을 때 솔루션 매매하는 게 더 좋겠다는 쪽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쉬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쪽들은 예, 그런 걸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 있죠. 지금 오피스에서 호텔로 유턴한다. 원래 이제 서울 도심권 쪽에서 오피스 공급 부담은 코로나19 때 가장 강하게 공실 많다라고 했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움직이면서 들어오다가 오피스 쪽이 약간 또 이제 부동산 쪽들과 함께 좀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조금 좀 상가 오피스 쪽들이 좀 그렇게 강한 쪽들이 아니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진 거를 아예 이거를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호텔 용도로 바꾸기 시작한다. 그만큼 호텔은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죠. 오피스텔로 오피스 쪽으로 지어놨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뭐 용도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쪽으로 바꾼다. 왜냐면 지금 서울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들은 단가는 올라갔고 큐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여행객들이 오는데 한두 명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체로 많이 오는 게 가족들 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 의외로 지금은 봉고가 언제 진짜 카니발 같은 큰 거 빌려서 기사랑 같이 해서 다 같이 와서 한 5인에서 8인 이렇게 해서 좀 방도 한 서너 개 돼 있어서 좀 럭셔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게 의외로 수요가 이게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이상 해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수요가 더 강남이나 홍대나 이런 쪽으로 좀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호텔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결론은 중국 소비주 쪽에서 호텔 쪽들도 지금 보니까 조금 이제 이벤트 끝났다고 해서 정체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올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한때 그렇죠. 이벤트 전에 주가가 강하고 이벤트 끝나고 이제 그들 다 돌아갈 때 되다 보니까 쭉 빠지는 모습들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가 계속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요런 자리부터 요런 자리까지 요 구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모아볼 수 있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끝나면 또 설 연휴 끝났으니까 또 4, 5월달, 5월달쯤 되면은 근로자의 달 그때 단오절 뭐라 그러죠? 중국은? 네. 그때 한번 좀 연휴 있을 거고 여름 휴가 있을 거고 또 가을에 추석 때 있을 거고 다 그러다 보니까 쭉 했다가 또 이벤트 있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저점은 낮고 저점과 고점이 높여가는 구간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게 되면은 이게 턴어라운드의 기본인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기회는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이고 이쪽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근데 주가 탄력은 GSPNL이 더 위아래로 더 큽니다. 강하게 갔다가 밀렸다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또 호텔도 하나의 또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봐야 될 또 흐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또 배당주 이쪽들도 새 동력이 뜬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보유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즉 2월 20일까지 보유하게 되면 지난지주 뭐 880원 배당금 받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고배당주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 그림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28일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되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예전만큼 또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3%대까지 IM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 한국금융지주 3%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을만 하죠. 단 이걸 보고 기관들이 플레이한 게 있습니다. 기관들은 오히려 배당 권리 끝났다 그러면은
그때를 노리고 들어갔던 걸 막 또 던지고 다시 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그때가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몰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그때 끝나고 되면 또 바로 정리하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에이 나 1% 이거 안 먹어 그냥 주가 올라온 거 가지고 만족하겠어 그러면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쪽에서 아마 이건 이제 슬슬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배당 받으려고 지금 사야 되느냐? 저는 반대. 예, 그런 쪽은 반대고요. 차라리 그것 때문에 매물 나와서 쭉 하고 밀린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또 매수 의견으로 많이 또 돌아서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쪽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저항대 막 큰 자리에서 갖고 있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템포 시작. 그럼 쭉 하고 밀려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자리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적어도 KB금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들 한 14만 원대 초중반대까지 들어오는 이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차익 매물 나와서 들어온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돼야 대응하는 게 좋지. 여기서 사서 배당까지 보고 앞으로 KB금융 20만 원 가자.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가격 메리트를 노리자라는 쪽들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보게 되면 증권주 강한데 증권주는 지금 이틀째 강하다 보니까 예전에 증권주 한 종목씩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삼성증권이 최근에 또 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지 말자. 지금은 기다리자.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눌릴 때 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 쪽도 지금 조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미 투자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들 강하다라는 쪽들인데 성황밴드가 급등했어요. 이거 예. 잘 갖고 있으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피팅밸류 쪽도 또 LNG 쪽 투자들 얘기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한번 낸드 관련된 쪽으로 언급을 드렸었어요. 낸드 쪽에서 범용 쪽은 지금 원기가 IPS 근데 상한가 하한가 받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런 거 빼고 테스 그리고 또 방막 쪽에서 증착 방막 쪽에서 가장 강한 거 유진테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잘 들으면 돈이 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은 속도보다는 시장의 색깔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좀 주춤. 그래서 주말 맞이해서 조금 좀 약간 속도 쪽들은 주춤한데 거기서 이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걸 좀 더 색깔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코스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좀 더 다변화된 전략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다. 이쪽에서 오늘도 화이팅과 오늘도 좋아요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토요일이네요. 라이브 해야죠.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또 종목 얘기 한가득 많이 말씀을 드릴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